인간이 병에 걸리는 모든 원인 중에서 적어도 8할 정도는 만성염증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만성염증 하게 되면 우리 현대사회에서 만병의 근원이다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만성염증으로 생성되는 이 염증 유발 물질, 이건 아주 적은 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하게 붓고 열이 펄펄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끊임없이 생성돼서 체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지잖아요. 우리 신체 여러 장기 조직에 염증을 유발하고 손상시키죠. 그래서 만성염증, 침묵의 살인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만성염증 하게 되면 암, 동맥경화, 심뇌혈관 질환, 치매뿐만 아니라 근감소증, 우울증의 발병형, 또 이 뱃살도 다 만성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에 대한 걱정,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오늘은 이 만성염증을 좀 더 쉽게 매일매일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삼시세끼 드시는 밥을 조금만 바꿔보시는 거예요. 매일 드시는 이 밥에 요거 한 줌만 더 해봤더니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껍질째 잘 불려서 쌀과 함께 앉아서 녹두밥 지어 드시잖아요. 그럼 만성염증에 대한 걱정 조금은 여러분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염증할 때 이 염자 어때요? 불화자가 2개잖아요. 면역세포, 혈관, 염증 매개체들이 관여하는 보호 반응이에요. 내 몸속에 있는 유해 물질들을 태워버려서 제거하는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상적이어야 될 면역 반응이 아니라 만성염증처럼 멀쩡한 장기하고 조직 구석구석에 불내가지고 손상을 유발한다고 한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불난 거 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열 내리고 독 푸는 음식, 청열 해독의 기능을 하는 음식을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이미 약처럼 섭취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 청열 해독, 이 강력한 해독 음식 좀 꼽아봐 그러면 녹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소염제 같은 약이 없었던 옛날에는 이 녹두로 열 내리고 붓기 가라앉히는 대부분의 용도로 사용해 왔어요. 몸에 막 종기가 나, 종창 같은 게 나, 이런 것도 다스리고 혹시 붓고 아픈 거 이런 것들을 없앨 뿐만 아니라 열기를 내리게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항상 몸이 상기돼 있고 열이 있고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다 이런 체질의 분들한테는 어때요? 할머니들이 베개 속에 녹두로 채워가지고 베고 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또 화상 입었을 때도 상처 부위의 열독을 빼기 위해서 녹두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보건지구 환경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 그리고 식물성 영양소의 천연 공급원이다. 녹두를 식단에 포함하게 되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증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염증이 딱 발생했을 때 분비되는 C 반응 단백질 억제제 그리고 항산화제의 공급원이 바로 녹두고, 녹두하게 되면 섬유질 함량이 높아서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 역시 몸 전체의 염증 감소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녹두는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도 도움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콩에 비해서 이 녹두는 칼륨이 많아요. 칼륨 우리 몸의 나트륨 배출을 증가시켜서 혈압 낮추고 혈관 이완시키는 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녹두는 단백질, 섬유질, 각종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엽산 그리고 비타민 B군도 많아요. 심장질환 예방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칼슘 함량이 높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에게 굉장히 유용한 영양소들로 꽉꽉 채워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소화기능 약한 분들도 별 무리 없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녹두에는 류신, 라이신, 트레오닌, 히스티딘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질 좋은 단백질의 공급원이구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성염증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 뼈 건강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녹두, 어머 나도 당장 먹어봐야겠다 한다면 고민에 빠지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껍질 붙은 통녹두 먹어야 돼? 껍질 제거한 깐녹두 먹어야 돼? 어떤 거 사야 돼? 왜 통녹두는 제대로 안 불리게 되면 좀 딱딱해서 못 먹고 버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깐녹두? 제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녹두의 효능의 대부분은 녹두 껍질에서 나옵니다. 녹두를 약으로 쓰려면 반드시 껍질째 넣어야 된다는 게 옛날 의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럼 밥에 올리기 전에 이 통녹두 어떻게 불리는 게 좋을까요? 녹두 껍질은 물이 스며들기가 어려워요. 불투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우리 국산 녹두가 이런 특성이 강해요. 이런 불투수성의 껍질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뜨거운 열기를 가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통녹두에 물을 넣고 삶거나 따뜻한 물에 녹두를 불리는 방법이 있죠. 따뜻한 물에 한 4-5시간 정도 불리시거나 아니면 센 불에 한 20분 정도 삶은 다음에 밥에 올리게 되면 딱딱한 식감 없이 부드러운 녹두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몸이 너무 냉한 체질이야. 녹두가 찬 성질이라고 나 먹으면 될까? 열 내리고 독 푸는 역할을 하는 만큼 그 성질이
차다. 찬 성질은 껍질에 몰려 있어요. 껍질간 과육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평안 성질이기 때문에 나 너무 몸이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껍질을 제거한 깐 녹두를 드시는 것도 추천할 만합니다. 냉해도 좀 먹고 싶다, 껍질까지 먹어야겠다,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마늘밥 활용해 보세요. 이 마늘밥에 삶은 통녹두를 올려서 밥 지시잖아요. 그러면 마늘의 따뜻한 성질이 녹두의 찬 성질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마늘의 항염증 효과까지 배가가 시키는 거죠. 단, 신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나 신장질환이 있다 하는 경우에는 녹두를 너무 장기간 섭취하시는 걸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만성염증 잡는 밥으로 녹두밥 알려드렸어요. 매일 먹는 밥에 넣는 녹두 한 줌이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 말씀드렸고, 몸이 너무 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마늘밥에 녹두를 얹어서 드시는 것도 좋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녹두의 해독 기능은 껍질이 붙어있는 통녹두 삶거나 뜨거운 물에 불려가지고 쌀고 안치는 게 좋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녹두밥으로 만성염증에 대한 걱정 조금 덜어내시고 더욱더 건강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할게요.